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수부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부와 군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군이 확인한 정보를 스스로 부인하고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는 꼬리 내린 국방부, 불쌍한 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우리 군이 감청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그런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온 전통문에는 시신 불태운 것도 없다. 10여 발의 총을 40-50m 거리에서 쏘고 가보니까 혈흔뿐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네. 부유물을 불태웠다는데 그 감청 결과를 보면 연유, 그러니까 부드러운 뭐 기름이라니까 휘발유 뭐 이런 것을 북한에서는 다 연유라고 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연유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그런 그 북한 통신 내용을 입수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 북한에서 전통문을 통해서 온 내용이 서로 다른데 네. 우리 쪽에서는 지금 시신을 찾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찾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말로는 그런데 뭐 북한에서는 찾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다시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부가 발표를 촘촘히 했습니다. 예, 24일 11시에 11시에 합참 작전본부장이 직접 쓰리스타가 나와서 그렇죠. 발표를 했죠. 쓰리스타가. 그런데 진짜 촘촘히 정말 촘촘히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또 추후에 알려진 것까지 합쳐갖고 3시 30분부터 그날 10시 40분까지 마지막 그 불태우는 그 이 소각했다라는 시간까지의 시간대별로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이라기보다 촘촘하게 해봤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이 얘기한 건 월북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예.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시 30분이라고 하지만 군의 그 이 입장을 보면 군이 확인한 건 4시 40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3시 반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시 반에 그쪽 어업 지도선과 그 다음에 부유물을 타고 있는 한 명의 실종자가 조우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50분 후 4시 40분에 군은 그 사람이 바로 실종자라는 것을 특정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3시 반까지 확신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정확하게 4시 40분에 확인한 거예요. 군이. 그러면 확인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거고요.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그 추후에 또 밝혀진 게 이게 끊어져 갖고 다시 연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당일 23일날 당일 얘기한 것만 집중을 하면 9시에 감청 등 이런 첩보 자산을 통해서 사살 지시한 정황이 있다. 예, 사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0분 후에 사살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거 식별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서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시에 시신 태우는 빛이 40분 동안 보였다. 네. 여기서 시신이라고 하지 부유물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방독 면허고 방호복인가요? 방호복을 그것을 직접 입고 이렇게 시신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네. 말하자면 감천장치라든가 영상 정보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독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어업 지도선이 조우가 된 다음에 신문을 하는데 그때 방독면을 쓴 상태로 신문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군함이나 아까 단독정인가요? 그러니까 이 군의 선박이 옵니다. 그때 방독면과 방어복을 입고 신문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때 당시에 표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북한이 얘기한 것과 비교를 하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상황 다 빼고 어떤 상황도 다 빼고 침입자
그러니까 그 표류한다 이게 아니라 이 침입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신문을 하는데 도주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려고 했다. 예. 그래서 총격을 10여 차례 총격을 가했다. 그 다음에 시신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방역 때문에 나머지 부유물을 불태웠다.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가 그렇다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느냐? 아니. 국방부가 이렇게 24일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놓고 통지문 이후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월북이 맞아. 월북 의사 표시한 건 확실해.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정보를 흘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경까지도 뭐 국방부의 그 감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대다없이 해경이 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해경은 사실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해경은 완전히 이 공유가 안 된 상황으로 정보가 공유가 안 돼가지고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70시간을 딴 데서 엉뚱한 데 가서 수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에 와서 무슨 그것이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해경은 자격이 없고요. 처음부터. 우선 국방부가 예. 완전히 전통문 하나 오고 청와대가 특히 여권 핵심부들이 반색을 하면서 감지덕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렸고 예. 군은 참 불쌍한 처지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발표를 지금 28일 날 또 했잖아요. 네네. 뭐 구조를 시도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든지 우리 그 정부가 정확한지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 그러니까 자기가 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잘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군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일관성이 없는 게 국방부도요, 군도요. 자, 두 가지 사실만 딱 이 발표를 두 가지 사실만 남기면 하나는 월북 의사를 아주 정확하게 밝혔다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시신을 태운 부유물을 소각했다. 이 두 가지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월북 의사는 맞아. 월북 의사는 확인한 거 점점 국방부도 계속 확인했다. 아주 뚜렷하다. 그런데 소각한 건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은 키우고 자신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없애겠다. 아니, 정보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감청이 아니, 청와대가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뭐 각별한 그런 그 김정은의 반응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축에 세우니까 군으로서는 꼬리를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합참의장이든 자기 명예를 걸고 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다 눈치 보고 청와대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눈치 보다가 주방부가 됐는데 지금 청와대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까지 보려니까 완전히 군 입장에서는 참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교수님, 이 모든 것들을 국방부가 제대로 밝히려면 어떤 그 방법이 있냐면 이겁니다. 감청이든 아니면 원래 그 NTDS라고 그래서 서해교전이 일어난 이후에 서해 NLL이 화약고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선 하나가 넘어가더라도 이게 마치 다시 한번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TOD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췄대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 합참해서 리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답니다. 즉, 제가 지금 군에서 들은 이야기는, 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두 가지 정보 다 있다는 거예요. 영상. 있죠. 영상과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영상과 그다음에 감청. 다 자, 있죠. 그러면 자, 이겁니다. 10시 40분까지의 그 정보 자산은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그런 이 첩보도 공개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조준을 합니다. 사격명령을 해서 정조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죠? 시신이 어떻게 됐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즉, 사격했다라는 그런 감청만이 아니라 사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감청 자료까지 보고를 해라. 밝혀라.
당연히 가서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감청 자료가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갔는데 시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 군이 그게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23일 저녁 10시 반에 그런 상황들을 청와대에 다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전통만 하나 보내가지고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청와대가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대화를 어떻게든지 터보겠다고 김정은 눈치 보니까 군도 거기에 지금 포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이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가장 거예요. 정확한 방향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감청 내용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보고를 했느냐? 그냥 사격하고 국방부는 거기까지 딱 멈췄지만 사격하고 나서 이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다. 걔네들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갔는데 시신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은 수색 작업이 벌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식 의원이 지금 그 국민의힘도 TF를 구성해갖고 합참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군 수뇌부들을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군인이냐고. 더군다나 해경에 대해서 70시간이나 이렇게 정보를 정보도 안 주고 수색으로 똥개 훈련시켰냐고. 신원식 의원이 군 출신 아닙니까? 네네. 다 후배들이고. 그래가지고 뭐 아마 꽤 큰 소리를 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도 그 자리에서는 뭐 자기들 정보가 맞다. 그런데 청와대가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입 다물어. 괜히 이거 사태 키우지 마. 그러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을 지금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국방부가 보여줬던 정보, 이 시간대별 정보, 이것마저도 스스로 부정을 한다면 아니 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정치군인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 서욱이는 육군 참모총장까지 한 육사 출신의 정예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장관 뭐 1, 2년 더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군이 이렇게 국민들부터 불신을 받고 신뢰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도 자기가 확보했던 정보를 스스로 지금 부인하면서 저쪽에서 구하려고 했어요. 거짓말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검찰이든 군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가 없는 군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의 신뢰가 이미 추미애 아들 사건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군의 신뢰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이번입니다. 이번에 군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하지만 군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입장이 나와야지만 군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군이 6시간의 그 골든타임도 뻔히 구경만 하고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그렇게 나올지 몰랐다. 그렇게 야만적인 행동할지 몰랐다. 그런 걸로 지금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군도 문제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정보를 분명히 첨단 장비를 통해서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거 가지고 자꾸 사태 키우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꼬리를 팍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 저는 진짜 이 진실은요, 저는 추정입니다만 군이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다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올라갔을 겁니다. 상황을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시에 의한 거 아니겠느냐. 군을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믿고 싶은 게 뭐냐면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로 진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봤다. 6시 반에 서면 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건 군이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욱 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자기는 못 받았다. 알아보겠다. 혹시 다른 라인으로 지시가 있었는지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청와대에서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22일 날. 그렇죠. 오후.
그 이후 대통령이 23일 8시 반 대면 보고 받을 때 그때 다시도 확인 북한까지도 북측에도 확인해 보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거라든가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23일 새벽 1시에서 네. 2시 반까지 네네. 긴급 그 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다 지시가 내려갔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군경 함정이 20척이 동원되고 헬기가 2대가 나서서 수색하고 이런 상황들을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꿀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을 해도 분수 있게 해야지. 제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에 영흥도 낚싯배 사건 아시죠? 예.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2017년도 12월 3일 날 일어났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몇 분 만에 보고를 받았냐면 49분 만에 보고를 받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직접 지시하지 1분. 않습니까? 그때 바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쌓이게 만들지 말고 다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자, 2년 후입니다. 저 헝가리 선박사고 아시죠? 예. 헝가리에서 선박사고 그것도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간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경화 장관한테 지금 당장 헝가리로 출국해. 속도전이다. 속도전이다.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만들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헝가리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우리 국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만 하더라도 최소한 사건 벌어진 지 하나는 50분 만에, 하나는 4시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서면 보고로 또 그다음 14시간 동안 꿀먹은 벙어리 관계 장관들이 다 있는데 솔직히 그 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유엔 총회에 연설- 자기가 한 연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는데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때 책임자들이랑 다 텔레비전 보고 당연히 텔레비전 보고 있었겠죠. 근데 바로 옆방에 같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관계장관 회의를 보고를 안 받고 있었다고요? 긴급 안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보고를 안 받다는 게 말이 5개의 장관직이 우리나라에서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건 뭐 주무시고 있는데 깨우기가 그랬다고 뭐 비슷하게 얘기했고 윤건영 의원이 있잖아요. 상황실장에서 새벽에 보고받은들 무슨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날 NSC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를 받고 북한한테 좀 확인해 보자. 그렇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결론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봐라. 아니 다 태워서 이 부육물의 빛도 보고 했는데 그제서야 사실인지 확인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북한에 물어봐라. 통지문을 오후 4시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에 확인하라 그랬더니 오후 4시에 통지문 보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영흥도 사건과 그다음에 헝가리 사건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데도 그렇게 한가하니 잠이 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잠이 안 올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평화 얘기를 하고 남북관계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는 왜 만들어야 되고 남북관계를 왜 좋게 만들어야 되냐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게 만들지 않으려고 평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 한 사람의 이 목숨이 희생됐는데 그게 전화위복으로 앞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앞뒤 안 맞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평화가 있는 거죠?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못 구하면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안보장관회의 23일 새벽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그 참석자 중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때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않겠어요? 박지원도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박지원 참석했습니다. 네.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5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이인영 장관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 종전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그 실무진들 그러니까 비서관급들이죠.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 묵살하고 넘어갔어요. 어찌됐든 그런 그 종전선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고 그걸 강행하다 보면은 이 우리 공무원 참사 사건이 부각되면은 완전히 종전선언 그런 제안을 했던 것들이 빛이 바래기 때문에 다 묵살하고 덮고 가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추정을 해본다면 합리적으로. 그렇죠. 이 정권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노력. 1초도 안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들의 남북관계 운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아젠다를 완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국민의 그 이 희생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잠재워버렸다. 그리고 덮어뒀다.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입을 열고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대통령, 아까 김정은은 각별했다. 저는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해놓고 김정은의 사과는 각별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들립니다. 살인범이 있어요. 살인사건이 났어요. 유가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살인범은 굉장히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살인범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의 사과는 그 얼마나 굉장히 각별합니다. 라고 유가족한테 지금 애도를 표시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6일 만에 170시간 만에 육성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도 47시간 침묵을 지켰다. 뭐 48시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24일 5시 15분인가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석 대변인도요. 사실은 검찰이 이번에 서면으로 왜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서면 논문을 했잖아요. 그 발표를 강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사회적으로 이목이 된 그리고 대통령이 3년 동안 국민들의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하라라고 재난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재난 사고 때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이 기자들 기자들한테 일문일답도 허용하지 않고 그냥 메일로 보내버렸어요. 자기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해가지고는 도대체 뭐 해명할 얼굴도 안 되려니와 거리가 없잖아요. 궁지에 몰리니까 A4 용지 몇 장 보내주고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해명을요 완전히 도발적으로 했어요. 진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 너네 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 목함질할 때 유감이라고 표명한 걸 높이 찬양했지 않니? 근데 이번엔 왜 유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말 공박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목함질의 사건을 어떻게 정말 그 처리했는지 당장 그 확성기 공격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수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한 다시 추앙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질문할 것에 대해서 말이 옹색해지니까 옹색었죠. 궁색었죠. 군색하니까 못 나온 거예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공무원 참사 사건을 북한과의 대화 어떤 복원의 찬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기울이는 거고 혹시라도 이쪽에서 분이라든가 어디에서 이렇게 잘못 발표해가지고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규탄 결의안 채택하자고 방방 뜨더니 그거 딱 하나 오니까 뭐 청와대에서 또 오다를 내렸겠지만 아니 말이 됩니까? 이 상황에 외통위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그리고 북한 개별공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갖고 소위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랬더라도 최소한도 양식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민석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진척했다면 그 실종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하고 도리어 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무리 이념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정말 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나 국민들이 아직도 충격에 있어요. 어떻게 그 6시간 동안, 그러니까 36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이에요. 국방부가 표현했듯이 기진맥진한 사람입니다. 북한 측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이 북한의 지금 철도라든지 혹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은 도리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 이거는 정말 이번 이 여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그 예의마저도 상실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 정부, 문재인 정권, 이대야 할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비통한 죽음을 이용해서 내달에 방문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김여정 간의 깜짝 쇼를 벌이려는 그러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